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누구에게나 부모자, 어른자, 어린이자가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인격의 구조적인 면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두 가지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첫째, 부모자아와 어린이자아, 어른자아에 담긴 내용이 개인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각 인격에 담긴 기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부모 자아와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의 작동 방식, 즉 적용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6장에서는 우선 기능상의 차이를 자세히 검토하기로 하고 PAC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증상을 크게 오염과 배제로 설명합니다. 오염. 일전에 16살 소녀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는 위축감, 타인과의 단절감, 문화적 박탈감, 학교 중퇴 등으로 인해 의뢰되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하면서 PAC를 설명해 준 뒤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PAC가 무슨 의미인지 내게 설명해 보겠니? 잠시 뜸을 들인 뒤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 개의 인격이 있고 그것은 구분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세 개의 인격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어른 자아의 오염이라고 합니다. PAC는 각각 독립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PAC는 겹쳐 있습니다. 그림의 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구태의연한 부모자아 데이터 때문에 오염된 어른 자아를 뜻합니다. 이것은 편견입니다. 이런 오염 때문에 어른 자아가 현실에 맞는 데이터를 적용해 보기 전에 백인이 흑인보다 더 우월해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더 유능하지 경찰은 나빠 같은 선입관들이 교류에서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가 특정 주제에 대한 의문과 탐구를 막아버리면 어린 시절부터 편견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화를 낼까 두려워 감히 의문과 탐구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편견에 찬 사람을 이성으로 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편견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인종 문제나 왼손잡이 문제 등에 대해 논리적이고 타당한 증거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어른 자아는 상당 부분 부모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들은 상관없는 주제까지 들먹이며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물론 이들의 고집은 논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 본 것 같이 어린아이는 자기 눈과 귀보다는 거짓말을 믿는 쪽이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편견을 바로 잡으려고 어른 자아에게 진실을 보여줘도 편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편견을 없앨 유일한 방법은 이제 부모의 의견을 반박해도 위험하지 않으니 현실에 맞는 데이터로 부모 자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자아로 인한 어른 자아의 오염을 치료하려면 두 인격을 분리한 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림의 B 부분은 어린이 자아 때문에 오염된 어른 자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겪었던 감정이나 경험을 지금도 겪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 생기는 오염입니다. 어린이 자아로 인한 오염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은 망상과 환각입니다. 망상이 생기는 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환자는 세상이 무섭다고 말하면서 어린 시절 겪은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는지 얘기합니다. 부모는 걸핏하면 화내고 잔인하게 굴 때 아이는 끝없는 두려움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른이 되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전처럼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이번에는 논리적인 증거까지 짜내기도 합니다. 가령 방문 판매 세일즈맨이 길 건너 건너오면 자신을 죽이려 온다고 착각합니다. 단지 세일즈맨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두려움을 정당화하려고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았지. 내 눈은 못 속여. 그는 FBI의 현상 수배범이야. 우체국에서 수배 전단을 봤어. 내가 자기를 알아봤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거야. 이런 망상은 편견처럼 그가 진짜 세일즈맨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망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과거에 어린이 자아가 겪었던 위협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든 상담을 통해서든 깨달아야 합니다. 어른 자아가 현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려면 우선 오염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각도 어린이 자아 때문에 어른 자아가 오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환각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아무도 없는데도 과거에 겪었던 경험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기록된 경험이 실제로 벌어지고 과거의 현실에서 존재했던 목소리를 실제로 듣습니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무슨 말이 들리는지 물으면 비판적이고 위협적이며 폭력적인 단어를 쓰면서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환각의 내용이 기괴할수록 환자가 어린 시절에 끔찍한 경험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상당히 끔찍한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런 기괴한 환각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배제. 오염 말고도 인간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기능 장애로 배제가 있습니다. 부모 자아를 배제시킨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규범, 도리, 규칙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상황마다 꾀를 내어 자기만의 새로운 규칙이나 법칙을 만들어 나가면서 대처합니다. 부모 자아가 배제된 사람들 중에는 정치가, 사업가, 조직폭력배 등의 수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오래되거나 이전에 있었던 것들 중 좋은 것도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것을 모두 무시하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에 맞게 새로 만들어 적용합니다. 어른 자아를 배제시킨 사람은 성인으로서 현실에 대한 검증과 판단, 분별 능력 없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부모 자아, 어린이 자아 간의 주도권 싸움에 휘말립니다. 그리하여 행동, 감정, 사고에는 부모 자아, 어린이 자아 간의 끊임없는 갈등이 반영됩니다. 어른 자아의 현실 검증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나 행동이 이상하고 심지어는 정신병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어린이 자아가 배제된 사람은 어린 시절에 경험한 감정, 기억이 막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고 물으면 모른다거나 별로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자연스런 감정 표현은 어린이 자아에 의해 가능한데 어린이 자아가 배제된 사람은 감정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냉담하거나 이성적이고 지적으로만 반응하기 쉽습니다. 나아가 부모 자아에 의해 오염된 어른 자아가 어린이 자아를 차단하거나 배제된 어린이 자아가 부모 자아를 배제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납니다. 즐길 줄 모르는 사람. 일 중독자는 부모 자아 때문에 오염된 어른 자아가 어린이 자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늦게까지 일하고 모든 일을 자신이 해야 직성이 풀리고 가족이 스키 여행이나 피크닉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완고하고 엄격하며 책임을 중시하는 부모 밑에서 억눌린 어린 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린이 자아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리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경험으로 어린이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방으로 가. 어른이랑 있을 때는 입 다물어. 몇 번을 말해야 돼. 철 좀 들어. 게다가 얌전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어른들 말에 순종한 덕분에 무언가 보상을 받았다면 이 아이는 부모 자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아이다운 충동이나 호기심을 억누르는 것이 현명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어린이 자아에는 행복했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행복한 어린이 자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행복한 어린이 자아를 드러낼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방식이 현재의 가족에서 맞지 않고 아내와 아이들의 어린이 자아를 계속 차단하다가는 가족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게 됩니다. 그는 어른 자아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가족과 여행이나 정시 퇴근, 아이들과의 놀이와 대화로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른 자아로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부모 자아에 담긴 내용을 바꾸거나 어린이 자아 기록을 새로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줄 통찰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양심 없는 사람. 어른 자아가 어린이 자아에 완전히 오염되어서 부모 자아까지 차단한 경우에는 개인 차원에서도 사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매우 잔인하고 무서울 경우나 아이의 응석을 있는 대로 다 받아주었을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삶을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부모를 배척하거나 차단해버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신병리이기도 한데 인생의 첫 태도인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의 태도를 포기하고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의 태도로 이동하면서 생겨납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아이는 자기 내면에서 부모를 거부하고 차단합니다. 이런 태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의 마음속에
부모가 차지하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모 자아가 없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부모 자아를 배척한 것뿐이지만 이와 함께 부모 자아에게 있던 좋은 점도 같이 배척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에게는 사회 문화적 규범에 맞는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양심을 기록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교류를 못합니다. 어린이 자아에 의해 오염된 그의 어른 자아는 타인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 없습니다. 단지 어린이 자아가 시키는 대로만 행동합니다. 어른 자아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어린이 자아에 오염된 어른 자아는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 다른 사람의 고통은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 사랑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5년 동안 아이는 살아남으려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계속 힘든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때의 갈등 경험은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 자아의 유무를 알려면 그 사람이 수치심이나 양심의 가책, 당혹감, 죄의식 등을 느끼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이런 감정들은 부모 자아가 어린이 자아를 이겼을 때 어린이 자아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부모 자아가 없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체포된 사람이 일말의 죄책감도 또 양심의 가책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잡힌 것만 억울해한다면 이는 그의 부모 자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구제불능의 사회 악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부모 자아의 기능을 되살릴 수는 없는 법이니 말입니다. 원숭이를 이용한 여러 실험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원숭이와 떨어져 가짜 인형 엄마 원숭이와 함께 자란 아기 원숭이들도 이 털복숭이 가짜 엄마 옆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짜 엄마와 함께 자란 원숭이들은 발정기가 지났는데도 생식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새끼를 낳아도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양육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성 본능 자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부모 자아의 양육과 모성 본능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재현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부모 자아가 차단된 사람도 원숭이와 달리 초기의 데이터 없이 현실과 답을 찾을 수 있는 120억 개의 세포로 짜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정신 이상의 범죄자도 자신의 어른 자아로 PAC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차 자신의 앞길에 더 이상 범죄와 체포, 기소라는 이력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또 그의 부모 자아가 어른 자아의 데이터를 공급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어른 자아가 충분히 강해지면 그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한 우리는 범죄자들도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